예, 참 이래저래 힘 빠지는 시장 흐름인데요. 이 와중에서도 저희가 또 외환 시장과 글로벌 시장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전략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켜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달러와 신흥국 얘기를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또 일주일 사이에 달러 흐름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자, 우선 달러 지수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 초에 거의 한 88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88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을 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인 93을 돌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절상을 하니까 다들 이 신흥국 시장이 큰 폭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원초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 이 부분 좀 짚어보겠는데요.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이유를 좀 보면 다들 그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자금 유입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아무래도 역대 최고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또 여기에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달러가 강세로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리의 올림 속도도 연 1% 수준에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이유는 연준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달러는 여기 차트에 나와 있지만 88에서 94 사이에 예.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의 전략 자체를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맞추는 전략을 하다 보면 늦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제 달러 지수가 거의 93이니까 박스권 윗단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트럼프는 약달러 얘기를 많이 해왔다가 또 88 수준까지 내려가니까 강달러 얘기를 또 하고 네. 또 조금 있으면 또 약달러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미국 정부가 원하는 달러 수준이 이 정도의 박스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달러 상황을 체크해 봤으니까 유가는 좀 어떤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틀 사이에 좀 급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의 핵협정을 탈퇴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급등을 했고 정작 이제 발표가 나다 보니까 물론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네. 교과서와는 반대로 움직인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의 변동성 점점 이제 그 하루 장중의 변동폭도 물론 2, 3일이긴 합니다만 좀 커진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흐름은 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며칠 전에 70달러 돌파했었고 오늘도 약간 돌파했다 다시 내려가고 예.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의 흐름 자체는 수급 공급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슈, 예. 지정학적 이슈가 유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의 이 유가가 70달러 이상으로 돌파했던 이유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란 관련 제재를 예. 다시 시작하게 되면 유가 급등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어디서는 300달러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 300은 못 봤는데 300까지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요. 당황스러운 정도의 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레벨업 한 단계 업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유는 당연히 수급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신흥국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더 중요한 수치는 CRB 지수라고 해서요. 네. 상품 가격의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17년 고점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거의 16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인 13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수 있기는 하지만 예. 사실상 이건 기저효과이고요. 지난 2016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키 핵심 포인트. 첫째는 달러가 무작정 강세를 가지 않을 것이다. 예. 달러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또 유가, 두 번째 포인트. 유가도 무작정 계속 강세를 가지는 않을 것이다. 70달러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품 가격,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품 가격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예. 신흥국 시장을 팔면 안 되죠. 다만 지금 아르헨티나 뭐 구제금융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다들 뭐 달러 급등을 할 거고 네. 신흥국 시장의 환율이 다 깨질 것이고 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충동성 예.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혹하셔서 전략을 세웠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으니 지금 안정을 찾는다는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보여주신 CRB 지수랄지 국제 유가 뭐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살아나는 붐업이 되는 분위기니까 뭐 좋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신흥국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이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 좀, 잠깐 쉬었다가 혹은 좀 팔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단기적인 수치로 봤을 때 지난주와 비교해서 신흥국 시장의 그러면 상승 여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걸 수치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상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보면 지금 신흥국 시장의 상승률이 한 18.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간 이익 변화를 놓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0.4% 정도로 이익 전망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익이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좀 빠지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되면 팔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이 세 국가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국가들이죠. 예. 이 국가들의 상승 여력이 20% 이상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상품 가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인데요. 다 신흥국으로 보여지지만 둘 다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그런 변동성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흥국을 지금 던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흥국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신흥국 시장이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신흥국 시장 큰 그림에서 계속 접근을 해가고 있고 상승 여력까지 수치화를 업데이트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 조명을 한번 해본다면 좀 어느 쪽에 현재로서 뭐 관심을 갖고 계신 기업군이 있달지 아니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을까요? 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짚어드리는 부분이 신흥국 부분인데요. 그렇죠. 신흥국 자체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가 신흥국을 가져가긴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보다는 좀 낮게 가져갑니다. 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당연히 미국이고요. 예.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정말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투자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한 달 전에 그 글로벌 투자 MP라고 해서 여기에 네. 관련돼서 특히 저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1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미국 관련 주식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겠는데 애플, 알파벳, 예.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홀딩, 페이스북, 예.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엔비디아, 셀즈포스, 소프트뱅크, 그리고 iShare US Tech이라고 해서 ETF입니다. 예. IT 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해서 10개 종목을 지난 한 달 내내 계속 노래 부르다시피 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리서치에도 계속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됐냐. 네. 지금 다들 정말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우려하고 있고 주식 투자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예. 지금 한 달 동안에 이 주식들의 평균 수익률은 9.3%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MP가. 저희한테도 좀 일찍 가르쳐 주시지. 전에 짚어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은. 네. 보시면 AC월드가 겨우 1.28% 상승을 했고요. 예. 나스닥은 굉장히 좋죠. 4.53%나 상승을 합니다. 예. 나스닥이 가장 좋다.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선진국에서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예. 여기에 종목들은 그거의 2배 수준이다. 그죠? 그래서 이 10개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기업들을 정말 많이 들여다보는데 네.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 흔히 말하는 빵 기업들 네. 실적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빵 종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약간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수익률이 10% 이상 나는 거 보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들도 실적을 통한 이런 상승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군들도 저희 계속 관심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어떤 수치화를 통해서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주시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다 뒤엎는 뭐 지정 확정 리스크나 트럼프의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이 큽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자, 정리를 해드리면 글로벌 시장은 아직 대상승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듯이 대표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글로벌 증시를 좋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조정이 일어날 때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었을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보시면은 이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아까 신흥국하고 비슷한 수준인 18.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비슷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나스닥은 9,000을 돌파할 거고요. 예. 아마 고점 돌파는 10,000포인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나스닥 초점,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국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저거 보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 시장 진짜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분산 투자가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